하루에 수십 발 요격 미사일이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의 자폭 드론 한 대 약 3천만 원, 이걸 막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약 59억 원, 방어가 공격보다 비쌉니다. 재고가 바닥나면 끝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연간 생산량은 약 600발, 유럽 방산업체 납기는 36개월에서 60개월.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납기 18개월, 미사일 한 발 15억 원, 시험 발사 명중률 100%. 지금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조달자문관입니다. 리야드에서 20년 가까이 무기 도입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전쟁이 나면 무엇이 먼저 떨어지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탄약인지, 연료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2019년 9월, 저는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람코 정유시설 두 곳이 피격됐다는 보고였죠. 아브카이크 탈원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이 동시에 불탔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25발이 날아왔고 17발이 목표를 맞췄습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5%가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라 불렸죠. 그런데 그날 밤, 드론과 순항미사일은 레이더 탐지 범위의 틈새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온 물체는 패트리엇의 주요 탐지 영역 밖이었습니다. 고가의 시스템이 저가의 무기에 뚫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기존 방공 계약서였습니다. 미국산 장비의 성능 명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치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그 이후로도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아브하 국제공항이 반복적으로 타격당했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파손되고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내 모든 공항이 공격 목표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나라가 왜 이 정도 공격도 막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지속 능력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은 한 발에 약 4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59억 원 가까이 됩니다. 후티 반군이 날리는 샤헤드 자폭 드론은 대당 약 2만 달러입니다. 하나 3천만 원도 채 안 됩니다. 200배 가격 차이입니다. 그들은 싼 드론을 수백 대 날립니다. 우리는 비싼 미사일로 막습니다. 드론 10대를 막으면 590억 원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루 단위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먼저 바닥납니다. 저는 미국 방산업체의 생산 능력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PAC-3 미사일은 연간 약 600발 수준으로 생산됩니다. 전 세계 수요를 다 합쳐서 그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유럽, 아시아, 중동 모두가 같은 미사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납기가 수년씩 밀립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유럽은 군축을 했습니다. 방산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숙련공들이 떠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축소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에서 전차나 자주포를 주문하면 평균 납기가 36개월에서 60개월입니다.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은 매주, 때로는 매일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자료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나라였죠.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산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그 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천궁이라는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렸습니다. 사거리 40km, 최대 요격 고도 15km. 수치만 보면 패트리엇 PAC-3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다른 숫자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 약 15억 원.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3배 더 많은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재고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방산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이 뭘 만드는데요?
그때까지 사우디 국방부 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무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샀습니다. 계약 후 2달 만에 첫 번째 전차가 공개됐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계약 후 3년 만에 K2 전차 180대를 전량 납품 완료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납기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3년에서 5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해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한국은 이미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장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천국 미사일의 수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2년 1월 약 3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개 포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그널이었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부유한 국가가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UAE 국방부 관계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라는 거요. 성능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느냐 여부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우리 몫이 밀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국 내수용 물량까지 조정해서라도 수출 납기를 맞췄습니다. 전차 공장에는 40대에서 50대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자주포 공장은 연간 100문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이건 전시 체제에 준하는 생산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 59억 원, 천궁 한 발 15억 원. 같은 예산으로 4배 가까운 탄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납기는 미국이 수년, 한국이 1년에서 2년, 시험 발사 명중률 100%,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UAE가 선택했습니다. 상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검토해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요. 미국과의 관계, 내부의 반발, 그리고 한국 무기에 대한 의심.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2021년 저는 리야드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실시간 요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이었죠. 우리 방공망이 작동할 때마다 초록색 선이 붉은 점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요격 성공.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초록색 선 하나가 59억 원이었으니까요. 그날 하루 동안 우리는 23발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략 1350억 원어치가 공중에서 사라진 겁니다. 하루 만에요. 후티 반군이 날린 드론과 미사일의 총 비용은 아마 그 1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속도면 몇 주 버티기 어렵습니다. 장기전.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티 반군과의 충돌은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벌써 6년째였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는 한 드론과 미사일 공급은 계속될 터였습니다. 그들에게 샤헤드 드론은 소모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은 보물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금덩어리였습니다. 저는 미국 측에 긴급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물량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생산 일정상 18개월 후 납품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속도로 미사일을 소모하면 18개월은커녕 18주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방공 미사일을 원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한계가 있었고 우리는 대기열 뒤쪽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든 위협에 대응하지 말고 전략적 자산을 겨냥한 공격에만 요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민간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아부아 공항이 또 맞으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막자니 미사일이 모자라고, 안 막자니 피해가 커지고.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미사일을 만듭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천궁.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시험 발사 명중률 100%.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UAE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UAE가요? 진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1월 35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단일 방산 수출로는 상당한 규모죠. 그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겠습니까? 성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납기가 빠릅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생산 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냉전 이후에도 방산 생산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때문이었죠. 그들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을 모두 자체 생산합니다. 부품 국산화율이 90%에 달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으니 지정학적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러시아 제재로 유럽 방산업체들이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한국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사례를 들었습니다. 2022년 8월 계약 체결 후 2달 만에 첫 번째 K2 전차가 공개됐습니다. 보통 전차 한 대를 처음부터 만드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약 전부터 이미 생산을 시작해놨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확신 아래 선제적으로 라인을 돌린 겁니다. 이런 과감한 결정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패트리엇만큼 좋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패트리엇이 우위입니다. 요격 고도가 더 높고 사거리도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티 반군의 드론과 순항미사일은 대부분 저고도로 날아옵니다. 천궁의 요격 고도 15km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고도 위협에 특화된 설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수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일도 재고가 바닥나면 소용없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천궁을 도입하면 패트리엇 대비 3배에서 4배 많은 탄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에서는 이게 결정적입니다. 전쟁은 결국 소모전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네. 우리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자국 우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느라 우리 물량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공급처를 찾는 건 당연한 자구책입니다. 상관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알아보게. 공식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네. 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방산 관계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화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성능은 이미 검증됐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기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계약 후 1년에서 2년 안에 첫 물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UAE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정대로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늘 말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지켰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방산의 수출 실적을 더 조사했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터키, 인도, 필리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한국산 무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주포, 전차, 경공격기, 잠수함, 호위함,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의지. 이 3가지였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핵심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립니다. 완성품만 팔고 블랙박스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생산을 허용하고 정비 기술을 이전하고 인력 양성까지 지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자신들도 기술 종속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은 미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에 자체 개발에 나섰고 지금은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나라의 자주국방 열망을 이해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사우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전 2030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국가개혁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까지 국방비의 5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요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 방산 도입의 장점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력. 패트리엇 대비 3분의 1 가격. 둘째, 납기 우위. 1년에서 2년 내에 인도 가능. 셋째, 생산 안정성. 가동 중인 생산 라인과 높은 부품 국산화율. 넷째, 기술 이전 의지. 현지 생산과 공동 개발 가능성. 다섯째, 검증된 실적. UAE 계약과 폴란드 납품 성공.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공식 접촉을 시작하게. 조용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리야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록색 선이 4배로 많았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성능이 아닙니다. 지속력입니다. 전쟁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질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식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국방부 조달팀 대표 자격으로 유럽과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납기 일정과 가격 조건을 제시해 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답변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들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미국 측 답변이 먼저 왔습니다. 현재 패트리엇 생산 라인은 풀가동 중입니다. 신규 주문 시 최소 24개월에서 36개월의 납기가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동맹국 물량이 우선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은 대기열에 등록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기열이라니요. 우리는 지금 매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급합니다. 유럽 측 답변은 더 늦었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는 답변 자체를 미뤘습니다.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2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업체는 그나마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스터 미사일 체계 도입 시 최초 납품까지 36개월이 소요됩니다. 가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기술 이전은 제한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36개월. 3년입니다. 3년 후면 전쟁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납기표를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24개월에서 36개월. 프랑스 아스터 36개월. 독일은 답변조차 없음.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기술 이전 불가 조건. 러시아 S-400은 정치적으로 불가능.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3일 만에 왔습니다. 천궁체계 도입 시 계약 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 최초 포대 인도가 가능합니다. 가격과 기술 이전 조건은 협상 가능합니다. 상세 논의를 위해 실무진 파견이 가능합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신규 투자 없이 확장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UAE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동형 모델의 양산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물량도 동일 라인에서 생산 가능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빠른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수출을 예상하고 미리 생산 라인을 확장해놨습니다. 계약이 들어오면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차이가 납기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납기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국 24개월에서 36개월, 프랑스 36개월, 한국 12개월에서 18개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빠르다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십시오.
K2 전차 180대가 3년 만에 전량 납품됐습니다. 단 한 대도 불량이 없었습니다. 가동률 95% 이상입니다. 폴란드군이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군사 전문지의 취재 기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폴란드 기자단이 한국 창원의 방산 공장을 직접 방문한 르포였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40대에서 50대의 전차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다. 모두 나토 규격의 녹색으로 도색되어 있었다. 폴란드형 물량이었다. 한국은 2차 계약 체결을 확신하고 사전에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납기 준수의 비결이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계약 전에 생산을 시작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과감한 결정이 가능한 건 생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라인이 놀고 있으면 돌리면 됩니다. 새로 짓거나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유럽은 30년 가까이 군축을 해왔습니다. 방산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숙련공들이 은퇴하거나 다른 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전차 한 대를 만들려면 숙련공을 새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유럽 각국이 전차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즉시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K2 전차는 레오파르트와 동급이거나 일부 성능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자국군 수요와 동맹국 지원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패트리엇 미사일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풀가동 중이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패트리엇을 역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정도로 물량이 부족합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는 건 리스크입니다. 물량 확보가 불확실합니다. 반면 한국은 확실한 납기를 보장합니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으면 안 됩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과 본격 협상을 시작하게. 단, 미국 측에는 아직 알리지 말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저는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한국 측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방산 공장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과 논과 공장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70년 넘게 휴전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보여도 전쟁 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원 방산 클러스터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7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여러 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 모든 종류의 육상 무기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전차 100대 이상, 자주포 100문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폴란드, 호주, 중동 각국으로 수출 물량을 생산 중입니다. 저는 자주포 생산 라인을 먼저 둘러봤습니다.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일부는 나토 규격의 녹색, 일부는 사막색이었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녹색은 유럽향, 사막색은 중동향입니다.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사막색 자주포 앞에 섰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으로 오는 물량입니까? 안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계약된 국가로 갑니다. 일부는 신규 계약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다음으로 전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K2 전차 생산 현장이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40대에서 50대의 전차가 동시에 작업 중이었습니다. 용접, 조립, 도장, 검수. 각 공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차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조립됩니다. 부품 형태가 다양해서 자동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숙련공들의 기술력이 핵심입니다. 이곳의 용접공들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안내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성까지 약 10개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수십 대를 병렬 생산합니다. 그래서 월 10대 이상의 완성차 출고가 가능합니다.
폴란드 2차 계약 물량은 국내 생산분 117대와 현지 생산분 63대로 나뉩니다. 국내 생산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저는 미사일 생산 시설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보안상 제한이 있었습니다. 대신 관계자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천국 미사일 체계의 구성과 생산 현황이었습니다. 한 개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차량 1대, 교전 통제소 차량 1대, 발사대 차량 4대로 구성됩니다.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8발이 탑재됩니다. 전체 포대당 32발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UAE와 이라크 수출 물량이 생산 중이며 추가 수주 시 확장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우디가 10개 포대를 주문하면 언제까지 납품 가능합니까?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2개월에서 18개월 내 최초 포대 인도가 가능합니다. 전량 납품은 24개월에서 30개월 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창원을 떠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공장을 봤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가 동시에 조립되고 수백 명의 숙련공이 일하고 완성된 장비가 항구로 실려 나가는 현장을 봤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역량입니다. 우리는 이걸 활용해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납기가 생존을 결정한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24개월에서 36개월을 말합니다. 한국은 12개월에서 18개월을 말합니다. 차이는 1년 이상입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소모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빠른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이행 현황을 추적했습니다. 말로만 빠르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약속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UAE 국방부의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천국 납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예정대로입니다. 첫 번째 포대가 도착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연은 없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습니다. 혹시 기술적 문제나 품질 이슈는 없었습니까? 지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직접 운용해봤는데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상당합니다. 한국 측에서 기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잘 짜여 있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UAE가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폴란드 사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2년 8월에 1차 계약이 체결됐고 2025년 말 기준으로 180대의 K2 전차가 전량 납품 완료됐습니다. 3년 만입니다.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계약 212문이 모두 인도됐고 2차 계약 152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미 200문 이상의 K9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와 인접한 부대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라크 계약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2024년 9월 이라크는 천국 8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28억 달러, 한화로 3조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2026년 초 첫 포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후 약 16개월 만입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납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라크 국방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타흐신 알카파지 미디어빗 도덕지도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후화된 러시아제 방공 체계를 대체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성능과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대안이 절실했습니다. 한국이 그 대안이 됐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UAE, 폴란드, 이라크 모두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그리고 약속 이행. 세 가지가 일관되게 언급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우리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제방산 시장의 흐름도 분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달했습니다. 2위 필리핀 14%, 3위 인도 7%와 비교하면 압도적입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 수출 1위 국가는 영국이었고 비중은 17%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국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2%로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순위만 보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사위권 국가들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장 속도가 무섭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무기 수출국 상위 22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10위입니다. 이 추세라면 5년 안에 5위권 진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UAE, 폴란드, 이라크 모두 납기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상관이 물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각화입니다. 미국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보완하자는 겁니다. 저는 사우디의 전략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비의 5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은 이 부분에서 소극적입니다.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립니다. 완성품만 팔고 블랙박스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폴란드 2차 계약을 보십시오. 180대 중 117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생산합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공장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전차 기술을 사는 겁니다. 2028년 이후에는 현지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델입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런데 미국이 반발하지 않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현실을 압니다. 자국 생산 능력으로는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맹국들이 대안을 찾는 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패트리엇을 역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손잡는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저는 중동 전체의 판도를 언급했습니다. UAE가 천궁을 도입했습니다. 이라크도 도입했습니다. 우리만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내 방공 협력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천궁은 같은 체계끼리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UAE, 이라크, 사우디가 모두 천궁을 운영하면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방공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통합 방공망이라. 흥미롭군.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란이 후티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협은 계속될 겁니다. 개별 국가가 각자 방어하는 것보다 지역 전체가 협력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국산 천궁을 축으로 중동 방공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지역 안보 전략입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 보고해야겠네. 자네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게.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방산 도입의 전략적 가치. 부제는 이랬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그리고 지역 협력. 자료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UAE와 폴란드와 이라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신뢰를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전 2030의 목표인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방공 협력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브리핑 당일, 저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숫자였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 59억 원, 천궁 한 발 15억 원, 납기 차이 1년 이상, UAE, 폴란드, 이라크 납품 지연 제로.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성능은 검증됐습니까? 미국이 반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에게 우호적입니까?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시장이 필요합니다. 자국 수요만으로는 방산 산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출을 통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기술 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매력이 있고 장기적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국은 과거에 기술 종속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자주국방 열망을 이해합니다. 기술 이전의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상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했네. 긍정적인 반응이었네.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격, 물량,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모든 조건을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2024년 2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 전시회. 저는 한국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스 규모가 역대 최대였습니다. 677제곱미터. 전시회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부스 안에는 K9 자주포 모형, K2 전차 모형, 그리고 천국 미사일 체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멈추게 한 건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연간 전차 생산 능력 100대 이상, 연간 자주포 생산 능력 100문 이상, 미사일 체계 납기 12개월에서 18개월, 부품 국산화율 90%.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성능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산 능력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저는 한국 측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공식 미팅도 있었고 비공식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을 이해합니다. 국방비의 50%를 자국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미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 한계를 느끼고 자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가능합니까?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세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성품 도입입니다. 천궁 체계를 도입해서 즉각적인 방공 능력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지 조립 생산입니다. 사우디 내에 조립 공장을 짓고 일부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 개발입니다. 차세대 방공 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기술을 공유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미국은 첫 번째 단계, 완성품 판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협상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협상의 핵심 카드로 내놓았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한국 방산업체 간의 천궁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규모는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2,500억 원이었습니다. 10개 포대 물량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과 한국 측 대표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년 넘게 준비한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납기입니다. 계약 후 18개월 내 최초 포대 인도, 전략 납품은 30개월 내 완료. 둘째, 현지 생산입니다. 계약 물량의 일부를 사우디 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입니다. 정비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사우디 측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추가 협력입니다. 천궁을 시작으로 다른 무기 체계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퍼지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국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중동 최대 방산 시장 공략 성공, K방산의 새 역사. 미국 언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산 외에 대안을 찾고 있다. 동맹 관계의 균열 조짐인가? 저는 그런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균열이 아니라 다각화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 후 저는 한국 측 실무진과 함께 세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납기였습니다. 계약서에 18개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18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UAE 물량 생산 경험이 있습니다. 중동형 모델의 양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물량도 같은 라인에서 생산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 물량 때문에 우리 납기가 밀리는 일은 없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계약 순서대로 납품합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확장이 가능합니다. 수요가 늘면 라인을 추가로 돌립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미국과의 계약에서 가장 답답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물량 때문에 우리 물량이 밀린다. 유럽 동맹국 우선이다. 대기열에서 기다려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분했습니다. 우리도 돈을 내는 고객입니다.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계약 순서대로 납품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계약 체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 측으로부터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생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발사대 조립이 진행 중입니다. 미사일 양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구체적인 수치와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이런 투명한 소통도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진행 상황을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의하면 내부 정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납기가 다가와서야 지연 통보가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정이 조정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통보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천궁의 성능도 우수합니다. 시험 발사 명중률 100%,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15km.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트리엇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건 아닙니다. 일부 수치는 패트리엇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은 돌아가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공장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는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나라에서 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UAE에게도, 폴란드에게도, 이라크에게도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품질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실적이 쌓이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도 그 신뢰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 체결 1년 후 첫 번째 천궁 포대가 사우디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2개월 빨랐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함께 와서 설치와 시운전을 도왔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이 직접 운용해봤습니다.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입니다.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훈련 시간이 예상보다 짧게 걸립니다. 저는 보고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0개 포대는 우리 방공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체를 커버하려면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추가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 물량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차 계약을 준비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현지 생산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추가 물량과 현지 생산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한번 거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협력하는 관계. 미국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팔고 나면 관심이 줄어듭니다. 한국은 팔고 나서 더 적극적이 됩니다. 그 차이가 신뢰를 만듭니다. 전시회장에서 봤던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연간 전차 100대, 자주포 100문, 납기 12개월에서 18개월, 부품 국산화율 90%. 이 숫자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건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버티는 쪽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려면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샀습니다. 2026년 3월 중동 정세가 다시 격변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공습과 보복이 반복됐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중동 전역이 전장이 됐습니다. 저는 리야드 지하 벙커에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후티 반군의 산발적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규모 동시다발 공격이었습니다. 첫 72시간 동안 우리 방공망은 풀가동됐습니다. 패트리엇과 천궁이 함께 요격에 나섰습니다. 요격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모량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패트리엇 미사일 수십 발이 사라졌습니다. 천궁도 상당량이 소모됐습니다. 이 속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회의실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재고 현황을 보고하십시오. 상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패트리엇 현재 재고량, 현재 소모 속도 기준 가용 기간, 천궁 현재 재고량, 현재 소모 속도 기준 가용 기간. 숫자를 본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추가 물량은 언제 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패트리엇은 미국에 긴급 발주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동 전역에서 수요가 폭증한 상태입니다. 미국 자체 재고도 부족합니다. 빨라야 수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한숨이 흘렀습니다. 천궁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추가 물량 요청을 넣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에 여유가 있습니다. 계약 후 6개월 내 긴급 물량 납품이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6개월이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생산 유연성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동 중인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 라인을 추가로 돌립니다. 병목 없이 확장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 물량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대기열 뒤쪽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미국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긴급 발주를 넣게 가능한 최대 물량으로 가격은 나중에 협상해도 된다. 지금은 물량 확보가 우선이다.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가능한 최대 물량을 최단 시간 내에 납품해 주십시오.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상세 일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어딘가에서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공망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을 때마다 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화력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력 대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측에서 상세 일정이 왔습니다. 긴급 물량 첫 번째 분할 납품 4개월 후, 두 번째 분할 납품 6개월 후, 전량 납품 8개월 후.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이 긴급 납품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잘했네. 계약을 진행하게. 그 주에 긴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물량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각화의 가치입니다. 한 곳에만 의존했다면 지금 우리는 막막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 있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공격과 요격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매일 재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소모 속도와 보충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다행히 균형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긴급 물량이 도착했을 때 저는 직접 항구로 나갔습니다. 컨테이너가 내려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저 안에 우리의 생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가졌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고가 먼저 바닥나기를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이라는 산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우리는 비싼 미사일로 막습니다. 비용 대비효율에서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나 물량에서 밀리지 않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카타르의 패트리엇 재고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소모 속도가 유지되면 며칠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내부 평가가 유출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조기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재고 부족이 외교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간 생산량 600발 수준인 패트리엇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동에서만 수천 발이 소모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일본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패트리엇을 역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계약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카타르처럼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조기 종전을 구걸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요.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가치가 더 부각됐습니다. 가격도 중요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공급 안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지연이 없었습니다. 품질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신뢰가 전시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천궁의 실전 성능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요격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종합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패트리엇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응 속도가 더 빨랐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고도로 접근하는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이 특히 좋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천궁 실전 운용 결과 중간 평가.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궁은 실전에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격률은 종합 방공망 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저고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우수합니다. 운용 편의성도 좋습니다. 우리 군 인력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기술 지원도 적극적입니다. 현장에 기술진이 상주하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다행이군. 올바른 선택이었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 물량 확보와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한국 측과 화상 회의를 잡았습니다. 의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추가 긴급 물량 확보 가능성, 그리고 현지 생산 체계 구축 일정. 한국 측 담당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천궁이 실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현재 생산 라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AE, 이라크, 사우디 물량이 동시에 생산 중입니다. 라인이 풀가동 상태입니다. 그러나 확장 여력이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투입하면 생산량을 20%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긴급 물량 추가 납품이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현지 생산은 어떻습니까?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현지 생산 체계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장 건설, 인력 훈련,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준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본 설계와 부지 선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진행합시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물량 추가 확보, 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체계 구축, 병행해서 추진합시다. 담당자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 계획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드론이 날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방공망이 막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을 때마다 재고가 줄어들 겁니다. 이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결정적 한 방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수천 발의 드론과 수천 발의 미사일이 오가는 소모전입니다. 이기려면 버텨야 합니다. 버티려면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물량을 확보하려면 생산 능력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런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리야드 국방부 본관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각군 대표, 그리고 조달 담당자인 저였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현 전시 상황에서 방공 체계 운용 현황 및 향후 대책.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지난 며칠간 중동 전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재고 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재고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소모 속도가 유지되면 가용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미국 측에 긴급 발주를 넣었으나 납품 일정이 불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 물량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한숨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다음은 천궁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보고했습니다. 천궁 재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한국 측과 긴급 추가 물량 계약을 체결했고 첫 번째 분할 납품이 4개월 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은 납기를 준수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생산 라인 확장도 진행 중입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도 상황이 바뀌면 납기를 미루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UAE, 폴란드, 이라크 모든 계약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자 조금씩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대안이 있었네. 한국과 계약하지 않았으면 지금 상황이 훨씬 어려웠을 거야.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한국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천궁 추가 도입 규모를 확대합니다. 현재 계약된 10개 포대에 더해 추가 물량을 확보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도입 규모가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을 가속화합니다. 사우디 내에 조립 공장을 짓고 부품 일부를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제품 생산까지 나아갑니다. 셋째, 다른 무기 체계로 협력을 확대합니다. 천궁만이 아니라 다연장 로켓, 전차, 전투기까지 한국과의 협력 범위를 넓힙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상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규모의 협력에 응할 수 있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수출 시장이 필요합니다. 자국 수요만으로는 방산 산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객입니다. 한국에게 우리는 놓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폴란드의 전차 현지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전 2030의 목표인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왕세자 전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유지가 아니라 확대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역설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평시에는 미국과의 관계, 기존 관행, 내부의 반발 때문에 큰 변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누구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대안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방산협력 확대 방안. 본문은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천궁 추가 도입 계획. 두 번째, 현지 생산 체계 구축 로드맵. 세 번째, 기타 무기 체계 협력 확대 방안. 천궁 추가 도입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 계약된 10개 포대로는 사우디 전역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도시와 전략 시설을 모두 방어하려면 최소 2배 이상의 물량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추가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1단계로 긴급 물량을 확보하고 2단계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 측과 협의한 결과 생산 라인 확장을 통해 우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지 생산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기적인 자주국방 역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 내 생산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적극적입니다. 폴란드 사례를 참고하면 단계적으로 현지 조립 생산에서 시작해 완제품 생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우디 내 방산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면 비전 2030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기타 무기 체계 부분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언급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천무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약 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천궁과 천무를 함께 운용하면 방공과 화력 투사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 간의 호환성과 통합 운용 가능성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언급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대규모로 도입한 장비들입니다. 사우디도 지상 전력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산 장비는 성능과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리야드 세계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측이 사막색으로 도색한 수출형 K2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중동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론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기술 이전 의지, 세 가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자주국방을 위한 투자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후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협력 확대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리야드 시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공격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사일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납품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긴급 물량 도착까지 남은 시간.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계약 협상, 기술 검토, 현지 생산 부지 선정.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겁니다. 한국과 함께라면요. 오늘 오후 저는 리야드 외곽의 군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 도착한 천궁 추가 물량의 배치 현장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레이더 차량과 발사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우리 군 인력과 함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장비들이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장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자문관님, 오셨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한국 장비가 예상보다 빨리 적응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운용법을 빠르게 익히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지휘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미국 장비가 아니니까요. 한국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다릅니다. 성능도 좋고 신뢰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술진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바로바로 지원해줍니다. 미국 장비 운용할 때는 문제가 생기면 본국에 연락하고 답변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은 다릅니다. 즉각적입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진이 대답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물량 배치가 완료되면 방공 커버리지가 상당히 확대됩니다. 사우디 측 인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없이도 독자 운용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본국 생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음 물량도 일정대로 오고 있습니까? 기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창원 공장이 풀가동 중입니다. 사우디 물량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납기에 차질 없을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은 미사일로 시작됩니다. 드론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칩니다. 뉴스에는 요격 장면과 피해 현장이 나옵니다. 그게 전쟁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걸 봅니다. 공장을 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결정됩니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탄약이 떨어지면 무력해집니다. 아무리 정교한 미사일도 재고가 바닥나면 쓸모없습니다. 생산 능력이 곧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봤습니다. 한국에는 돌아가는 공장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년을 말할 때 한국은 수개월을 말합니다. 그 차이가 전쟁에서는 생사를 가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 파트너십 중간 평가 및 향후 전망. 본문에는 지난 몇 년간의 협력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의심과 반발을 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첫 물량을 인도받고 실전에서 운용하고
추가 협력을 논의하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가격, 납기, 성능 모든 면에서 기대를 충족했습니다. 특히 납기 준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정확히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공급처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전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천궁은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격률은 기대 수준을 충족합니다. 운용 편의성도 좋습니다. 우리 군 인력이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현장 지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향후 협력 방향은 확대입니다. 천궁 추가 도입, 현지 생산 체계 구축, 기타 무기 체계 협력, 세 가지 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비전 2030의 자주국방 목표에 부합하는 파트너입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적극적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어딘가에서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미사일이 발사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을 돌아봤습니다. 2019년 아람코 피격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방공 체계에 빈틈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각화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낯선 선택이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드냐는 조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가격, 납기, 생산 능력,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UAE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도 합류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이 검증된 시점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요. 지금 중동 전역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과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공 미사일 재고가 급속히 소모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한국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재고를 유지하고 방공망을 가동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추가 물량이 오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부 공급에만 의존하면 언제든 위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 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산산업 전체를 키워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 모든 과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이뤄냈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그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밤 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곧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 불빛들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레이더를 보고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미사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끝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누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냐? 누가 더 안정적인 공급처를 가졌느냐? 그게 승패를 가릅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내일도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지 생산부지 후보지를 검토합니다. 기술 이전 세부 조건을 협상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과 함께 갑니다. 더 멀리, 더 깊이.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 아래 어딘가에서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미사일이 날아갈 겁니다. 한국에서 온 미사일이요. 우리 하늘을 지키는 미사일이요. 그래서 한국은 다시 언급됐습니다. 내일도 언급될 겁니다. 모레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니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이건 이제 막 시작입니다.